아니 뭐 인연 끊는다고 해서 그 천륜이 사라집니까? 처음으로 제가 독립한 거예요. 마음의 독립을 한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당신들이 나에게 주신 당신들의 사상, 당신들의 철학, 당신들의 생각, 나 그거 송두리째 다 끊어내겠어라는 그 결론을 처음 내린 거예요. 원래는 부모님이 자식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20살이 되면 그런 마음을 건강하게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연락을 끊고 만나지 않으려고 하지 않고도 네. 정신적 독립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30대 그때 그러니까 37일 때 36, 7 그때 무렵에 36? 그때죠? 36. 그때 무렵에 제가 끊은 거예요. 아예 관계 자체를 아예 송두리째 잘라내버린 거죠. 뒤에 가서 느낀 게 아이고 이거 내가 문제였네. 일찌감치 이러지. 아니 20대부터 이랬으면 될 것을 왜 내가 이걸 안 했지? 이제 어떤 해방감이 느껴지면서 내 문제였다라는 걸 발견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 그렇다고 해서 근데 그 부모님이 원망되는 것이 없어지진 않았어요. 왜냐면 당연히 이거는 부모님이 교육을 시켜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나는 왜 이거를 나 혼자 이걸 깨닫고 있어야 되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뭐 이 정도까지 깨달으면 아니었어도 그 전에 공부하면서 느낀 것들을 부모님한테 충분히 나눴는데도 왜 부모님들은 그런 얘기를 듣고도 반성을 못하지? 왜 지난날에 대해서 건강한 반성과 후회를 못하지? 왜 이렇게 어떤 그냥 부모 자식을 떠나서 사람 자체가 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지? 응? 왜 이렇게 어린애 같지? 뭐 이런 것들이 제 안에서 계속 들끓었었죠. 그래서 한편 아무튼 이제 그때 이제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야 저를 돌아보는 게 본격적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 이런 거 전에 그쵸. 그래서 한편 저는 부모님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 예를 들어 작년에도 제가 상담해드렸던 분이 원래는 60대 그 부모님, 그러니까 아버지 쪽, 그 아버지랑 저랑 이제 친구로 지내고 있어가지고 60대이신데 이제 막 60이 되셨어요. 친구로 지내고 있어서 그분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자녀 문제 때문에 이분이 고민을 얘기하셔가지고 딸. 이야기를 들어보기 시작을 했죠.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이야기 듣다 보니까 자녀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뭐 부모 문제인 거예요. 그분은 이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저한테 물어보려고 했다가 저한테 엄청나게 이제 잔소리만 듣게 된 거죠. 그 나중엔 자녀도 만났어요. 자녀 만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옆에 바로 계신 상황에서 아버지부터 끊으시라고. 두 분 관계부터 끊으시라고. 좀 이렇게 헤어져 있으라고. 뭐 영원히 그렇다고 뭐 영원히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한번 끊어봐야 됩니다. 네. 그 정도까지 마음을 먹으시라고. 근데 사실 그런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러면 정신적으로 멘탈이 나가거나 그래가지고 막 죽어버리지 않을까, 돌아가시지 않을까. 그럼 그게 또 내 인생에 끼칠 영향. 근데 정말로 그때 제가 인연을 끊자고 했을 땐 그것까지 각오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죽는 건 상관없는데 내 새끼가 죽을까봐, 내가 내 새끼를 해칠까봐. 참 이게 어찌 보면 되게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어찌 보면 정말 특히 이 조선 사회에서는 예. 진짜 이거는 정말 개만도 못한 개망나니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맞아요. 개망나니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부모님보단 자식이 더 중요했어요. 결국은 더 약자니까. 더 약자니까.
우리는 더 약자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발전해야 되니까.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과거에 매여 있을 게 아니라 우린 발전해야 되잖아요. 과거의 잘못을 내 대에서 좀 더 성장시키고 다음 대에서 좀 더 성장시키면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에 매여 있는 나의 정신을 싹싹 긁어서 다음 세대, 지금 태어난 내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정리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한테 집중할 수 있게 됐죠. 자연스럽게 그 정신을, 부모님을 정리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 사람이 나한테 제일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난 이제 가족이 없어. 가족이 없어. 나 고아야. 나 고아야. 나 이제 가족이 없어. 그리고 저는 부모님하고만 사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친척들이 정말 아우 아우예요 그냥. 이제 아오예요. 예. 저는 정말 그 순간 그러니까 이미 몸도 이제 중국으로 떠난 상태고 정신적으로도 딱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 천의 고아가 돼버렸어요. 하다못해 저는 영국에 있는 형하고도 사이가 그렇게 어떤 부분은 좋다고 하지만 철학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친해질 시간도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떨어져 있어가지고 정말 기분이 난 고아가 됐구나라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선택한, 우리가 뭐 선택적 가난 이런 것처럼 선택적 고아가 된 거죠. 근데 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선택적 고아 상태를 경험해야 돼요. 그게 독립이에요. 정신적 독립이에요. 저희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된다. 정신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공동체성이 중요하고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는 건 분명한데 공동체에 의존적이어서는 안 된다. 물론 내가 혼자서 독립하는 것도 중요한데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밸런스가 중요하다. 이 두 가지의 축을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혼자서도 바로 설 수 있어야 되고 공동체와도 함께 어우러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두저도 아닌 상태에서 애매하게 살았던 거예요, 이전에. 근데 그때 무렵에 선택적 고아가 되고 난 뒤 정말 이게 긴장감이 예전과 달랐어요, 정말. 그러다 보니 나를 돌아보는 것도 달라졌고 아내를 바라보는 것도 달라지고 아이를 바라보는 것도 달라지고 내가 어디서부터 무엇까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냉정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처음으로. 36 먹어서 그만큼 나이 먹어서 처음으로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가 어찌 보면 본격적 고민의 시작인 거죠. 그때부터 저는 아주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더 공부도 하고 아내랑 이제 그때는 좀 형태는 달랐지만 어찌 보면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이 시작됐죠. 우리 그때도 되게 많이 다퉜거든요. 근데 이전에 다퉜던 거랑은 좀 성격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밖에 없으니까 이젠 우리 기댈 데도 없고 우리밖에 없으니까 우리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예전보다 한층 더 깊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예전에 그렇다고 해서 여기저기에 도움을 막 받으면서 살았다는 그건 아니고 그보다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인 영역인 거죠. 정신적인 그렇죠. 영역. 정신적으로 우리가 신경 쓰고 있었던 것들을 싹 다 걷어내고 우리한테만 집중을 딱 했을 때 온전한 문제들을 발견하기 시작을 했던 거고 그때부터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면 우리가 뭘 배워야 되지? 뭘 알아야 되지? 지금 뭐가 부족한 거지? 이게 선명해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부모와의 관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결론을 내리고 또 다음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결국 몸은 지금 어차피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 예를 들어 남편의 케이스는. 근데 이제 심지의 경우는 같이 붙어 있죠. 이게 붙어 있고 안 붙어 있고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물론 붙어 있지 않으면 좀 더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으니 이제 그런 이점은 있죠. 근데 붙어 있든 안 붙어 있든 상관없이 정신적으로 결별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부모와의 그 관계를 끊는 건 이제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이거는 경제적, 물질적인 부분도 상당히 연결이 돼 있는 것 그쵸. 같아요. 네. 지금 주위에서 보면은 부모님이랑 너무 철학적으로 맞지도 않고, 삶도 저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끊고 싶은데,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들이 나중에 뭐 물려줄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거를 끊지 못하면, 이거는 오히려 정신적인 독립이 더 안 되는 거죠. 그죠? 아니, 대부분 정신적 독립을 못하는 분들의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 이거거든요. 물질적 독립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네. 이걸 끊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주위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끊지 못하고 뒤에서는 부모 욕을 그냥 진짜 어마어마하게 쌍욕을 하면서도 맞아요. 부모님이 갖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재산 그거라도 받으려고 앞에서는 엄청 잘하는 욕을 사람- 해요. 부모 욕을. 그러면서도 부모 앞에서는 그냥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너무 많이 봤을 때 참, 정신적인 부분을 끊더라도, 정신적인 부분은 그들은 이미 끊은 상태인 것 같은데, 그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게 못 끄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예, 그것 때문에 그거는 더욱 못 그러니까 끊는 것 같아요. 감정이 끊어져 있는 거죠. 감정이 끊어져 있는 거고 그냥 포기한 거. 정신적인 거는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물질 음. 때문에. 철학 자체가 결국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죠. 철학 자체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내가 철학 자체가 좀 더 어떤 방향성이라도 내가 굳건하지 못하더라도 방향성이라도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저런 식으로 저런 맞아요. 식으로 나를 키웠듯이 내 자식을 키우면 안 된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거절. 네. 네. 그러니까 분명히 나를 키웠듯이 내 자식을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된다. 그것이 확고하게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나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도 저렇게는 안 할 거야라는 것이 내 안에 확실할 때, 그때 일단은 그 지점은 끊어야 노예 생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노예화가 돼 있는 거예요. 노예가 어딜 갈지 어떻게 알아? 나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그냥 발에 족쇄 채워진 채로 그 지역에서만 살았는데 그게 노예잖아요. 노예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근데 어딜 갈지 어떻게 알아? 가본 곳도 없는데. 그러면은 노예로 태어났으면 노예로 끝까지 살아야 되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그 노예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뭐 그럼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가요? 아니죠.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 족쇄를 끊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독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잘못 들으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이제 자녀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 정말 개망나니처럼 얘기를 한 건데 부모와 인연을 끊어라. 네, 부모와 인연을 끊어라. 우리 썸네일도 아마 부모와 인연을 끊어라 이렇게 갈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저희 시부모님이랑 저희 사이 진짜 좋거든요. 아주 사이 좋거든요. 그 부분을 꼭 언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 오해를 끊었기 때문에 네. 좋아질 수 있었어요. 저희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되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번 끊어봐야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그쵸. 이대로 계속 가면은 그냥 계속 그쵸. 이런 건데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그쵸. 끊어야 되고. 끊은 다음에 이제 제 자신을 돌아봤잖아요. 우리 가정을 봤잖아요. 또 공부를 했잖아요. 인간이란, 인생이란
이런 걸 막 이제 더 한층 더 깊이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부모님의 삶이 그제서야 좀 더 선명하게 남 같은 입장에서 보이더라고요. 내 감정이 안 실려있는 입장에서 저 3자 입장 분석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저분들도 어렸을 때 좀 이런 보호를 받고 이런 교육을 받고 살았어야 그런 거를 알았을 텐데, 참 인권이라는 것도 없이 참 저렇게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를 알게 되니까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재밌는 거는 제가 부모님을 끊기 전에는 저는 부모님을 부모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부모의 책임을 다해라. 지금 이 순간도 부모니까 부모의 책임을 다해라. 이런 관점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뒤로 저희가 바라보는 부모님은요, 저희 아들이에요. 자식. 제 딸이에요. 근데 우리보다 좀, 그러니까 뭔가 능력이 있어. 뭔가, 아니, 그게 다른 능력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좀, 어쨌든 뭐지? 예전 세대니까, 뭐, 그런 게 자기들의 리그가 있어. 당신들의 리그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리그에서 당신들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해.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용납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자세가 예전에는 뭔가 얘기를 막 하면 이게 그걸 휘둘렸어요. 근데 지금은 마치 지금 새 아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엄마,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아빠, 이건 이렇고 저렇고, 세상 말도 안 되는 소리들 막 짓거리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뭔가 굉장한 대단한 걸 발견한 것 마냥, 엄마는 모르지, 아빠는 모르지, 이거 진짜 이게 이렇대, 하면서 막 애들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가 그거에 휘둘려요? 그거에 진짜 그래? 진짜, 나 뭐 그래야 될까? 막 그래서 휘둘려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 아이고, 그래? 그렇게 보였어?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엄마 생각은, 아빠 생각은, 이래. 똑같아요. 지금은 부모님이 저희한테 막 얘기하시잖아요? 막 얘기하면, 네. 그래요. 그러세요. 아이고,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은 안 그래요. 그분들이 세상을 제대로 모르고 이루고 살 때 우리가 같이 이루고 살았던 거예요, 이제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굳건하게 딱 있기 때문에 그분들만 그러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주변에서 펄럭펄럭. 우리는 항상 굳건하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살아나가고, 우리가 독립적으로 잘 살아나가고, 또 아이들을 잘 키워나가니까 부모님의 펄럭거림이 점점 잦아져요. 펄럭거림이 아예 사라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펄럭거림이 정말 점점 이게 화면으로만 보면 욕하고 있는 것 같네. 죄송합니다. 주먹 방향을 요렇게 할걸, 요렇게. 예. 이런 거 사진 잘못 찍어가지고 이거 악마의 편집하면은 이게 진짜 이게 상담해준다면서 이게 내 남자한테 이게 감자를 먹이는 거냐, 너 협박하는 거냐, 이런 얘기 듣게 되는 거지. 요렇게. 좀 더 부드럽게, 요렇게. 예. 이렇게. 펄럭거림이 잦아지면서 지금은 부모님이 저희 옆에 가끔씩 이렇게 조용히 계세요. 와서 그러면서 가끔 조금 이렇게 흔들렸다가 저희한테 확인하러 오세요. 이거 이런 거가 걱정되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런 거지? 이러면서 확인하러 오세요. 흔들림은 있어요. 확인하러 오시지만 흔들림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조금의 걱정, 근심도 당연히 남아 있어요. 있죠. 예전 쌍팔년도의 근심 걱정을 아직도 갖고 오시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한테 저희가 느끼는 것은 내 자식들이지만 정말 세상을
제대로 뚫고 나가기 위해서 둘이서 합심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각오를 하고 있구나. 정말 얘네들이. 단단히 각오하고 있구나. 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진짜 관심이 없구나. 뭔가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분들이 그런 아쉬움은 있죠. 저희가 아직도 부모님한테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못 맡겨요. 안 보내요. 부모님 댁에. 왜냐면 두 분이 있을 때 보이는 어떤 모습이 아이들에게 건강한 영향을 주지 못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죄송하지만 보내진 못하겠다 얘기했고 두 분도 받아들이셨어요. 두 분이 저희 집으로 놀러 오시고 이 집에 왔을 땐 이제 두 분이 이게 말을 또 격하게 하시면 제가 이제 제재를 하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나이는 계급장 떼는 거예요. 이 3대의 나이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똑같은 자세로 얘기하자는 전제가 이 가정에 깔려있기 때문에 진짜 똥개도 제 집 앞에서 먹고 들어간다고. 확실히 우리가 부모님 댁에 갔을 때의 부모님의 그 분위기랑 달라요. 네. 부모님이 우리 집 왔을 때 분위기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이게 굳건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의 문화로 들어오시면서 조금 더 마음가짐을 갖고 들어오시는 상태가 됐죠.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때 기준으로 생각하면 10년 걸린 거예요. 하지만 물론 우리 다른 가정도 그러면 10년 정도 걸리면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아질 수 있냐? 아닐 수도 있다 생각해요. 네. 더 완전히 등 돌리고 사이가 끊어질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근데 저희는 지금도 저희 부모님은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만약 지금도 옛날처럼 아이고 손 모양. 네. 우리도 옛날처럼 지금도 이런다면 쟤네들하고 멀어질 뿐이야 라는 거를 멀어지겠다. 부모님은 생각하세요. 말씀 안 하셔도 느끼실 거예요. 네. 어차피 쟤네들은 저기를 가기로 결정한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주고 응원해주고 함께 가주지 않으면 어차피 그 정도로 멀어질 뿐이야. 그러니까 당신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10년 전의 선택에서 벗어난 게 없어요. 우리는 이전에 정신적으로 부모로부터 내려와 있는 잘못된 굴레로부터 족쇄를 끊겠다라는 노예화되어 있던 나의 정신을 끊겠다라는 각오를 그때 했고 결단을 내린 거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방향을 찾으려고 같이 노력을 했고 그 방향을 찾았을 때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와중에 부모님한테 저희 이렇게 가게 됐어요. 이리로 가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시점이 지난 뒤에 좀 이렇게 터치하기 시작했던 것 뿐이에요. 알려드렸을 뿐이에요. 그러면서도 난리가 났었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 굳건히 그 길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든 전혀 저희에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라는 것도 계속 얘기하면서 갔을 뿐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우리를 아예 관찰할 수 없었던 시점에서 우리가 인스타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우리를 볼 수 있도록 노출을 시켜드렸던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부모님이 걱정하신 것만큼 그렇게 못 살지 않는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그거를 보여드리면서 바뀌기 시작한 거죠. 부러운 거에 답 없어요. 부러운 거에 답 없어요. 저희 부모님이 정말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은 우리 둘의 관계를 보고 네. 부럽다. 시어머니가 종종 말씀하세요. 지금도. 너희 둘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부럽다. 그리고 너희처럼 애들 키웠어야 되는데 부럽다. 요즘에는 우리도 그렇게 자랐어야 되는데 부럽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러면서 바뀌기 시작한 거죠. 결국 끊어내고 개척을 하러 가야 돼요. 새로운 길을 개척을 해야 돼요.
그래야 궁극적으로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그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역시 노예화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돕든 안 돕든 내가 개척해서 내 길을 가야 그분들 인생에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예요. 이 족쇄를 끊고 절로 갔는데 잘 사는 노예가 있대. 전 노예가 있대. 전 노예. 그런 거를 보게 해드리는 것이 저는 궁극적 효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길 바라냐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지금부터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노력해서 뭔가를 깨우치고 그런 건강한 방향을 개척해 나간다 해도 우린 부족할 거예요. 그럼 그런 부족한 우리한테 아이들이 그냥 족쇄 체인 상태로 매여 있길 바라세요? 아니죠. 스스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를 떠나서 정신적 독립을 하고 나름대로의 더 배움을 통해 길을 개척하길 우리 바라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적어도 저랑 엘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을 통해서 배우자. 그리고 그 길에 열심히 또 우리가 따라가면서 함께 그 길에서 함께 개척하자. 서로 그 길이 조금은 우리가 봤을 때 조금은 답답하거나 아닌 것 같은데 싶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적정 시점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그래도 그 길에 대한 것을 존중하며 그게 누군가를 해치는 일만 아니라면 누군가 해치는 일이면 진짜 저 패서라도 어떻게든 끌고 와야겠죠. 뭐 그런데도 뭐 도망가면 또 그것도 어쩔 수 없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하긴 그때가 되면 패려고 갔다가 맞고 올 수도 있어. 힘이 안 돼. 그래도 시도는 해야지. 네. 아무튼 이제 그렇더라도 우리는 아이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지지하면서 한 팀이 되어주자. 아이들이 개척해 나가는 그 길을 통해 배우자. 우리는 적어도 그런 자세로 살자. 멀찌감치해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도 어떤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실무진으로서 살아가고 있자. 우리 아이들 외에도 다른 젊은 사람들과도 계속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좀 정말 살아있자. 그래야 우리 아이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맞아요. 우리의 어떤 자격, 어떤 태도, 자세가 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못했지만 우리는 그런 부모가 되자.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부모가 근데 못 되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개척해서 떠나길 바라죠. 그것이 효도라고 생각해요. 그 길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고 우리 아이들이 뭐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런 조직 공동체든 지역 공동체든 마을 공동체든 어떤 공동체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뭔가의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 나간다면 저희는 정말 그 길 자체를 저희는 축복하고 존경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를 정신적으로 그것을 끊는 것은 저희는 궁극의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끊어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끊느냐가 좀 이제 어떻게 끊어야 지혜로우냐 그쵸. 그걸 갖고선 또 그거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극단적으로 끊었다라는 거예요. 극단적. 네. 전혀 지혜롭지 않게 극단적으로 끊었다는 거죠. 그런데 끊긴 끄다. 근데 극단적으로 끊지 못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혜롭게 끊는 거를 또 찾아 나서느냐고 시간을 또 10년, 20년을 또 허비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미 태어났고 내 아이에게 실시간으로 영향이 가고 있는 부모님의 내 부모님의 영향이 가고 있는 조부모의 영향이
우리 아이에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영향이 가고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끊을 수밖에 없었죠. 극단적으로라도. 물론 그 전에 제가 뭐 항상 이렇게 뭐 잘하다가 갑자기 팍 끊었겠어요? 호소를 했죠. 이러시면 안 된다. 이러시면 안 된다.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주 어떻게 관계를 할 수 있겠냐. 뭐 호소를 하다가 결국은 안 되겠네요. 하고 끊은 거죠. 끊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와의 관계, 이견차가 있을 땐 내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뚜벅뚜벅 걸어갈 것. 그럼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거죠. 그렇죠. 정신적으로는 단호하게 끊어야 되고, 길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내가 개척해 나가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로 걸어가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정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상한 것 이상으로 좋았어요. 아 그래요? 아 감사하네요. 상상을 어떻게 하셨길래? 되게 오리타분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냥 어디서 다 들어주워 들은 이야기.